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면은 뭐 아래에서 힘 그렇게 많이 못 쓰고 있죠. 하지만 저는 방향은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요 말만 하고 시작할게요. 이 연말까지 보세요. 여기는 건들거나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왜 이렇게 보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 혐의 부인, 지금 이 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네이버도 웹툰 떨어져 나간 거 소화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주구장창 설명을 드렸던 게 뭡니까? 아, 오케이, 이런 거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돌아서야 되는데, 이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선 결국 금리의 방향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과거 역사랑 이런 것들 싹싹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서 얘가 결국에 좋아지면 네이버 카카오는 항상 올라갔었다, 이거 보여드리게 되었었잖아요. 이것만 좋으면은 그저 편안하게 보시면 그만이라고요. 그랬을 때 현재 나온 내용은 무엇이다? 최근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았냐. 하지만 큰 매크로는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물가지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둔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중에서도 이제 큰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기준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에너지,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식품은 잡혔고 에너지는 솔직히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가 좀 고생이었는데, 와, 확실하게 잡히려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최근 실업률이 4.1까지 올라온 상황이었죠. 근데 실업수당 청구권자 숫자가 주간으로 해서 이번 주 발표가 되었는데 24만 3천 명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23년 8월 이후 최고치고요. 예상치 모두를 1만 명 이상 웃도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시그널이래요. 노동시장 전체가 냉각되고 있다는. 그래서 예상치를 올해 말로 해서 잡아서 얘기했는데 그게 몇 프로였다? 4.5.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과 비교하면 그래도 낮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은 엄청난 호황, 완전 고용에 가까워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충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어찌 됐든지 간에 노동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률도 둔화의 모습을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미국의 이 경기가 둔화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요.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발언을 어떻게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 지금 경기 둔화가 빠르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금리를 좀 빠르게 반응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제때 연착륙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착륙으로 시장 자체가 쇼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한 시카고 여는 총재까지도 비슷한 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현재 실시간 어떻게 보여지고 있다? 자, 보이십니까? 9월 24일 FOMC 금리 인하 확률 지금 5.5잖아요. 근데 5.5가 없네? 0%. 인하 확률 100%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동결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인하 확률이잖아요. 했을 때 요거 37.9를 빼면은 그러면 이건 60, 한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12월을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은 이게 동결이고 나머지가 인하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부터 두 번 금리 인하할 확률은 얘는 97% 나오고 있고, 세 번 금리 인하할 확률은 57.6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러면 잘 하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인하를 하면은 시장 전체가 호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걸. 과거 이랬을 때마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내놨네. 이거 잘하면 한 번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2019년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금리 인하 하면서 주구장창 인하할 때마다 올라가고 할 때마다 올라가고 할 때마다 올라가고 반복했습니다. 물론 올라가서 박스권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긴 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연 단위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위로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기 시작했던 게 금리 인하 그 시점부터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반영을 시키면은 아마 금리 인하하고 중간에 뭐 한 달에서 두 달 쉬어가는 일도 있을 테니까 위에서 횡보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 횡보 좀 하다가 또 금리 인하 했을 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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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5.5%인데 시장에서 보는 금리 맥시멈 가격은 얼마로 보고 있다? 3% 언더. 그럼 2.75%까지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5bp씩 금리 인하면 몇 번 한다? 11번. 만약에 중간 한번 50bp 쭉 내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때 역시 크게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또 성향에 따라 갈리죠. 안 타겠다? 첫 금리 인하 할 때 그때 이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가는 거. 그때가 아마 확률이 제일 클 겁니다. 그거 먹고 나오시면 되고요. 저처럼 중장기를 조금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되는 이상 우상향은 계속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최종적으로 다 하려면 그 기간 동안은 끌고 가보는 거죠. 이 당시에도 첫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본값으로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때는 거의 한 8에서 90%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만큼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는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너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금리 관련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확실히 방향 잡혀가고 있어서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이건 순식간에 터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한국은 그 금리를 못 올리고 버텼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보다 먼저 떨군다. 힘들어요. 원달러 작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미국이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이 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면은 아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환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수급으로까지 연결되면은 계속 들어올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여기서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 금리나 요거 노려보시면 되고, 중장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금리나 요거 다 먹고 나온다는 마인드로 미니멈 1년에서 1년 반은 생각하고 현재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보잖아요. 요것만 잘 지키더라도 지금 발목이거든요. 아니면 발바닥. 발바닥에 사서 어깨에서는 팔 수 있을 겁니다. 머리 꼭대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려요. 그래도 최소 어깨에서 파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 진짜 100%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요 내용은요.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여기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로봇도 핫하잖아요. 2차 전지도 핫하잖아요. 예, 싹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성장이라는 부분으로 미래의 배율을 지금으로 끌고 오는 회사들은 결국 금리가 직방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던 이런 업계가 있다면은 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끌고 가서 보시면 아마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